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오늘도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선배했던 한 분을 모셔서 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외 시장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그 미국의 셧다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우려감과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이게 브렉시트는 일단 15일에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덕분에 1월 랠리를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1월 랠리의 이제 끝물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1월 랠리가 끝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주, 이제 둘째 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지수 상승폭이 계속해서 연이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두 가지 대외 이슈가 있죠. 셧다운과 그다음에 브렉시트입니다. 셧다운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1980년 이후에 14차례 셧다운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이. 근데 그때 봤었을 때 3차례 빼고는 S&P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0% 이상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은 셧다운이 큰 시장에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최장 기록이 21일이었는데 다만 현재는 좀 더 길죠. 23일째죠, 현재가 셧다운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결국은 연준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이제 실업을 하다 보니까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재원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용등급사에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정부 국가 자체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가사 S&P, 무디스, 피치 이런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 강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투자 심리를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압박이 올 수 있을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탄핵까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론 자체도 보면은 현재 결국은 결국 해결하는 거, 장벽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 비상사태까지 가는 부분은 3명 중 2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여론에 대한 분위기를 봐야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타협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1월 말 트럼프의 신년 연설사 나올 때 그 전까지는 마무리되는 단계다. 그래서 이 셧다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이지 중장기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브렉시트는 어떻습니까? 일단 15일에는 하원 표결이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노딜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건 아니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실제로 그 브렉시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죠.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시나리오를 짰을 때 부결을 했다. 그러면 3일 동안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차주에 그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렇게 불안감이나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리스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이슈들이 소멸이 된다면은 오히려 시장은 다시 한번 지금 눌림이 발생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국내 시장으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4분기, 지난 4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매우 좋지 못했었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10조 원대를 기록했었고, LG전자는 시총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10조인데 이게 1,000억 원도 못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경험하기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과거 실적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반영이 대부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4분기 어닝 시즌에서 지금 봤었을 때는 현재 잠재 GDP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반도체 수출도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호황기를 해서 슈퍼사이클을 보였다가
이제 3, 4분기 때 그만큼 많이 늘렸던 것이 재고 소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3, 4분기 때 좋지 않았던 부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은 올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일단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과점이죠. 네. 과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은 뭐냐? 가격 자체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죠. 네.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자체는 원가 자체를 높여서 매출을 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대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어서는 5G, AI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등 IoT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들 자체가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10년 전에는 굉장히 불황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안 좋았는데 그만큼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반도체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제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지금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성숙기에 도달했는데 네. 결국 디스플레이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에서도 MWC 이전에 2월 20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10, 네. S10 플러스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폴더블 최초고요. 그다음에 5G가 탑재된 부분으로 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CES에서도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롤러브로 보였죠. 보였죠.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애플에서는 LCD 모델 하나, 네. 그다음에 OLED 모델을 2개를 탑재를 해가지고 신제품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네. 2020년부터는 LCD를 아예 없앨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 OLED로 가면은 단가가 높아지긴 하는데 그 부분을 줄이려고 애플 쪽에서는 듀얼 카메라, 트리플이나 쿼드러플로 안 가고 듀얼로 해가지고 단가 자체를 좀 줄여가지고 디스플레이를 높이고 카메라를 낮추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아이폰 XR, XS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결국 소비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조금 어떻게 디스플레이 정도 상향을 하고 일단 듀얼 카메라로 가는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스플레이 업종은 그래도 투자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좀 종목을 한번 꼽아보면 어떨까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 SD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중대형 쪽의 디스플레이에 또 강점이 있는데 중대형은 대부분 TV나 뭐 아니면 뭐 시니어지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어디가 돈을 좀 더 잘 벌까요? LG 디스플레이는 가전사업부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게 LCD와 OLED거든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LCD 패널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OLED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매출 비중을 이제 50대 50으로 가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OLED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네. 결국 LG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 또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파생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는 네네. 이 디스플레이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자체는 온기가 불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저희가 중국 관련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도 뭐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화장품 잘 팔고 있다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전망이 어떠세요? 일단 저는 올해 실적은 기저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은 재작년 2017년에 사드로 인해서 한알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제가 많았기 네. 때문에 중국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던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전년 2017년 대비했을 때보다 2018년에는 한알령이 해지된 효과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이슈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음 달에 춘절이 있죠. 네.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들이 또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올라갈 수 있으나 다만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이 면세점이나 중국 소비주 관련주 뭐 화장품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좀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라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재료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단기 테마에 대한 재료 소멸이 있을 거고요. 화장품은 아무래도 성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 소비주는 당연히 중국 경기가 가장 많이 살아야 되죠. 네.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되거든요. 네. 환율 자체로 봤을 때. 그렇죠. 위안화로 강세를 가가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방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역 협상이 아직 타결이 안 됐다라는 부분도 좀 더 봐야 될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볼게요. 개인 투자자들께서 많이 들고 있는 게 또 편의점 관련주들이라서 근데 이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 외국계 매도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편의점 관련주도 과거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HMR, 네. 1인 음식이나 그런 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편의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편의점 기업들은 대부분 외형 확장을 했어요. 편의점 수를 막 늘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요한 거죠. 네. 그런 효과를 발휘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효과 막 늘렸는데 거기에서 수요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12월 4일 날 공정위에서 나왔던 게 자율규약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거리 규제 말씀하시는 거리 규제랑 거죠? 그런 네. 부분들도 다 편의점 관련된 네네.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제약을 좀 많이 좀 받았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편의점에서 성장 동력을 좀 갖고 가고 싶은 게 모빌리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들려서 조금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네네.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 충전소들을 편의점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CU도 100대 이상 그리고 지금 설치됐고 그다음에 GS 리테일도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전기차 성장을 하면은 이 모빌리티 사업부에서도 같이 이 투자한 부분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충전했을 때 머무르면서 쉬면서 어떤 구매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런 부분도 발생할 거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카시어링 업체랑도 지금 MOU를 맺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 봤었을 때 편의점으로 가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융합을 해가지고 결국 같이 가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국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편의점 주가가 계속 보수적으로 좀 낮춰진 것 같고요. 네네. 투자를 했었을 때 그만한 이익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개선됐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용이 인정이 된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아주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진 못하겠으나 만약에 지금 융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과를 내게 된다면 그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네,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일단은 조정 장세를 좀 예측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얘기했었던 업종이 2차 전지주를 네.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수익성과 성장성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 확인까지 다 될 수 있다라는 네. 거였는데요. 결국은 주가가 지금 내일 있을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셧다운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은 당연히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눌렸었을 때 지수가 조정을 해서 업종들이 좀 눌렸었을 때 2차 전지가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왔다면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업종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는 단기적인 테마가 있고 다음 달에 갤럭시 S10에 네.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 3월 달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지난 1월 달에 들어서 5천억 이상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수급적으로도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투심도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대로 조금 만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클로즈업 CNR 코리아 이재준 과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